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바닷가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다. 지목은 전, 그러나 대지로 봐야 한다. 833제곱미터, 약 267평이다. 매매가 4억 3천만원, 평당 161만원 꼴이다. 용도지역이 좋다. 2종 일반 주거지역. 끝내준다. 여하튼 용도의 다양성이 보인다. 건폐율 60%, 용적률 250%, 15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물론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순 없다. 접한 도로는 일률적이지 않다. 3에서 5m 폭, 시멘트 포장 도로이다. 도로가 좁다고 걱정하지 말자. 소로 3류에 대한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다. 8에서 10m 폭의 도로가 난다는 얘기다. 모양을 자세히 보자. 우리 땅 정중앙으로 도로가 지나간다. 도로가 생길 경우 이만큼은 도로로 편입된다.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다. 도로로 들어가는 면적에 관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필요 여부.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그러나 친절한 니침에는 자세히 또 설명한다. 지목이 전이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가 필요 없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정해진 용적률상으론 15m 이하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고도지구 20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말한 대로 소로 3류에 대한 도시계획에 저촉된다. 8m 도로가 생긴다는 얘기다. 언제나 그랬듯 마을 안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다. 전부 제한구역이다. 마을 안에선 축사할 수 없잖아. 당연한 얘기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근처에 둥호연대라고 있다. 실제로 거리는 멀리 있으나 500m 이내에 있다. 용도의 다양성이 돋보이는 만큼 할 것도 되게 많다.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주택, 펜션이나 민박, 게스트하우스. 용도지역이 좋은 만큼 공동주택도 가능하다.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 기타 유사한 주택. 이도저도 아니면 투자용 부지로도 좋다.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자세히 보자. 또 무엇을 닮았는지. 네 집에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뭘 닮았지 이거. 자세히 보면 도로가 두 곳이 보인다. 물론 한 곳은 폐도되었다. 도로의 접한면이 넓다. 생긴 게 무엇을 닮았는지 아직도 표현을 못하겠다. 머리가 자꾸 이상해진다. 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넘어가고 이제 우리 땅을 만나러 가자. 출발하자. 제주 풍차와 꿈처럼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작은 바닷가 마을 두모리로 또 간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맞다. 또 왔다. 자꾸 오게 된다. 올 때마다 느낀다. 깨끗하게 정돈된 아름다운 바다를 가진 작은 마을.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제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두모리. 파출소, 보건소, 면사무소, 초등학교, 중학교, 은행, 우체국, 그리고 신창항구와 해안도로. 이렇게 나열해보니 정말 있을 건 다 있다. 끝내준다. 이 정도면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니다. 제주도 서북쪽 바닷가 마을을 모두 떠안고 있는 작은 위성도시이다. 한경면 전체를 아우르는 이러한 시설은 두모리와 신창리가 맡고 있는 책임감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의 크기는 작지만 결코 작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대변해 주는 듯하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하나 보다. 작은 녀석이 항상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옆집 사람의 사돈의 팔촌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전해들었다고 한다. 정답이다. 빙고. 말장난 조금 했다. 사과한다. 니치맨이 보는 두모리의 단점은 좀 멀다 이다. 제주공항을 기준으로 약 38km, 제주 시내까지 나오려면 약 1시간은 좋게 걸린다. 니치맨처럼 틀에 박혀 있지 말자. 다른 시선으로 보자. 제발. 시내까지 거리가 멀기에 자연스레 그들만의 상권과 문화가 발달했다. 그것도 아주 안정적으로. 이곳에 존재하면 굳이 멀리 시내까지 나갈 일이 별로 없을 듯하다. 오래 짱 박혀도 될 듯하다. 내가 필요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들이 모두 내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럴 때 전문 용어를 가끔 사용한다. 졸라 편하다. 여기서 졸라는 영어였다. 절대 한글이 아니다.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말자. 이미 한 차례 두모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듯이 항구 주변은 투자처로서 상당한 매력을 지닌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부동산 투자처로서 손색이 없는 곳이므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항구 주변엔 늘 상권이 발달하고 주거가 발달을 하여 주거의 확장과 상권의 확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땅도 마찬가지다. 항구와 가깝고 확장을 이루고 있는 마을 안에 위치한다. 우리 땅 투자할 만하다. 여느 바닷가 시골 마을의 길처럼 이곳도 절대 넓지 않다. 그런 것은 실수도 안 한다. 여기만 그러한 것이 아니니 아무쪼록 포기해야 할 것들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나마 도로에 접한 면이 길다. 도로의 전면이 약 33m나 길게 물려 있어 이동하기 편리하다. 마을 안에 있다는 장점은 뭐다? 맞다. 원활한 기반 시설. 사용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상수도는 물론 전기 그리고 오폐수관까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알고 있나? 진짜 영어였다. 우리 땅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지목은 전.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할까? 아닐까? 당연히 필요 없다.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 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내 마음에만 든다면 누구나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인도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쉽고 편하게 우리 땅을 바라보자. 지금부터.
정리정돈이 깔끔한 바닷가 마을이다. 우리 땅에서 바다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170m, 많이 좀 가깝다. 이쯤에서 우린 또 전문 용어를 한 번 더 사용해줘야 한다. 열나 좋으다. 모두들 이쯤 되면 눈치를 챘을 것이다. 이번에도 열나는 영어였다는 것을. 이쯤엔 영어 진짜 잘한다. 물론 맞다. 바다와 가깝다고 모두들 좋아라 하는 것은 아니다.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라 한다. 늘 말했듯 모든 판단과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생각하여 실천하면 된다. 맞다. 참 쉽다. 마을의 한복판, 그리고 원활한 기반시설의 사용,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무엇인가 떠오르지 않는가? 맞다.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가능하다. 당연히 그냥 단독주택도 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 넓게 짓고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점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의 용도 지역을 지닌 땅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 것이다. 부디 현명하고 슬기롭게 활용해 보길 기대해 본다. 소로 3류 8에서 10m 폭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있다. 아직 도로가 정말 생긴다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 땅은 도로가 생길 경우 약 157제곱미터, 약 47평이 도로에 편입될 것이다. 물론 약 157제곱미터, 약 47평은 토지 보상을 받는다. 적어도 3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을 받고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시세의 100%를 반영해주진 않지만 요즘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네 인생사 어디든 스킬은 존재한다.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긴다고 하더라. 일단 거기까지. 혹시 눈치챘는가? 스킬은 진짜로 영어였다. 여하튼 정말 도로가 생길 경우엔 왔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도로보다 이만큼 꺼졌다. 약 1m 정도. 그래도 된다. 뒷땅은 더 낫다. 계단식 지형. 토지 보상금을 내가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도로가 넓어지고 확장되면 분명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다. 달라진 도로의 폭과 너비만큼 토지의 가치와 이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토지의 보상금을 떠나 새로운 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내 땅이 날아간다 아쉬워 마라. 도로가 생기면 좋은 것이다. 현재로선 언제 도로가 생긴다고 결론을 지을 순 없지만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한 약간의 귀차니즘은 불가피하다. 어떠한 행위, 즉 건축행위를 할 경우엔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는 일체의 건축행위나 기타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다. 편입되는 부분의 토지 분할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진다. 도로가 생기기 전에 내가 먼저 일단의 행위를 하게 되면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분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그 부분은 남겨놓고 뭘 해도 하세요 라는 것이다. 뭐 별거 없다, 이게 다다, 그다지 귀찮지도 않다, 그런 것도 귀찮다면 크게 할 말이 없다. 오늘 우리 땅 마을 안속 한복판에 위치한다. 마을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마을 안에 있다는 것을 단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요즘은 많이 사라지고 없는 텃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 가장 클 것이다. 텃세, 방금 저 앞으로 날아간 새의 이름이 아니다. 잡아도 번식하고 새끼치는 것이 바로 텃세란 녀석이다. 사실 텃세란 녀석은 제주도에만 서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 어디든 전세계 어디든 서식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조류의 한 품종이다. 물론 지역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어디에서든 서식을 하니 어디든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당장은 뺄 수 없는 법. 어쩔 수 없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에게 친한 척 해야 한다. 그렇게 막 친한 척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난 박힌 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박힌 돌인 내가 또다시 굴러온 돌에게 텃세를 부리지 않으면 마을에 살던 텃세는 더 이상 번식을 못하고 영영 사라질 것이다. 잊지 말자, 박힌 돌. 코로나19 정말 징글징글하다. 이젠 좀 코로나19 시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고 싶다. 아마도 모두들 같은 마음일 것이다. 당장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다. 당장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 4인 이상 집합 금지라도 풀렸으면 좋겠다. 정말 힘이 든다. 이젠 제발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모두들 벗어났으면 좋겠다. 모두들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하자. 파이팅!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있다. 깔끔하게 하나만 눌러주자. 그럼 네 치면과 자주 만날 수 있다.